한 가지만 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. 그 1999년에 삼성 자동차가 망합니다. 삼성 자동차는 아시다시피 이건희가 취미생활로 끼어들었다가 쫄딱 망한 회사인데 삼성 자동차가 망하면서 빚을 4조 원 넘게 집니다. 이 회사가요. 그러니까 99년 7월이면 삼성 자동차가 법정 관리에 들어가는데 국민 여론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. 외환위기에서 겨우겨우 극복할 시점에 삼성 자동차가 또 망해버리면 삼성 자동차 4조 원 빚 보증을 전부 삼성 계열사가 섰는데 진짜 또 나라가 또 한 번 위기에 빠질 것 같은 상황이 된 거죠. 그러니까 국민들이 야 이건희 취미생활 때문에 나라가 또 망해야 되겠냐 이러고 여론이 진짜 안 좋아졌었어요. 그래서 이건희가 이때 그러면 내가 책임질게. 4조 원 다 물지는 못하더라도 2조 8천억 원을 내가 사재를 내놓겠다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. 예. 그래서 언론이 와 이건희 통크다. 역시 건희찡 2조 8천억 원이나 사저를 내놓다니 하고 칭찬 일색의 보도가 막 나왔었습니다. 그래서 이제 물어본 거죠. 2조 8천억 원의 거금을 내놓으시겠다는데 어떻게 내놓으실 거예요? 그랬더니 이건희가 나 현금은 없고 주식으로 내놓을게요. 주식은 무슨 주식을 내놓겠습니까? 삼성생명 주식 400만 주를 내놓겠습니다.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. 근데 일단 그 400만 주도요. 사실 대부분 차명으로 관리된 주식이었습니다. 금융실명제법 위반, 편법 증여 다 그렇게 불법으로 마련된 400만 주였어요. 그걸 이제 기부하겠다고 내놓는 것도 전 되게 웃긴데 더 황당했었던 건 뭐냐면 이 400만 주를 2조 8천억 원짜리라고 내놨거든요. 그런데 바로 1년 전에 이재용이 그 400만 주에 근접한 340만 주를 사들입니다. 사실은 에버랜드가 사들인 건데 비슷한 양의 주식을 얼마에 사들였느냐? 꼴랑 300억 원에 사들여요.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재용은 300억 원에 먹은 걸 아버지 이건희는 사회에 환원할 때 2조 8천억 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. 그러니까 지 아들한테 팔 때는 300억 원에 싸게 넘기고 사회에 기부한다고 내놓을 때는 그거 300억 원 아니야. 2조 8천억짜리야. 이렇게 100배를 튀기는 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? 너무 뻔뻔한 거잖아요. 고작 1년 전에 아들한테 100분의 1 가격으로 넘긴 걸요. 그런데 제가 황당한 건 그걸 어떻게 사람들이 모르겠냐고요. 1년 전에 아들한테 300억에 넘긴 걸 1년 뒤에 2조 8천억짜리다 이러면 누가 봐도 아 이거 뭐야 그게 2조 8천억짜리라는 거야 300억짜리라는 거야 그럼 2조 8천억짜리를 왜 아들한테는 300억에 넘겼어? 라고 의문을 가질 거잖아요 사회가요. 그런데 이건희는 그냥 쌩 까고 이 일을 진행합니다. 이게 어떤 심리겠습니까? 무식한 국민들이 뭘 알겠어. 작년에 내가 300억이라고 하면 300억인 거고 올해 내가 2조 8천억이라고 하면 2조 8천억이지. 계산 내 마음이지. 니들이 앞만 뒤져봐야 언론이 니들 이야기 써줄 것 같아? 세상은 다 내 거야. 이런 사고방식이 아니면 이런 뻔뻔함이 나올 수가 없는 거거든요. 이번에 문제가 된 그 4조 4천억이요. 자기 입으로 사회에 기부하겠다고 했잖아요. 그리고 엄청난 범죄에 연루된 돈이잖아요. 그런데 그걸 태연히 빼갑니다. 얼마나 오만합니까? 내가 기부하겠다고 한 말? 아유 멍청한 국민들이 기억하겠어? 언론이 쓰겠어? 어차피 내 편인데? 이런 오만한 심보가 이건희한테 깔려 있는 겁니다. 예. 제가 단언컨대 이런 일이 벌어지는 이유는 한국 사회가 삼성을 제대로 응징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. 그러니까 국민과 시민사회를 이렇게 깔보죠. 이 가문은 이걸 무려 3대에 걸쳐서 깔봅니다. 이병철도 아까 봤듯이 그랬고요. 이재용은 다른가요? 아니 건설회사하고 놀이동산을 합병해놓고 이 황당한 일을 벌여놓고 그게 3세 승계하고 상관이 없는 일이라고 주장을 합니다. 그리고 태연이 나는 얼굴마담이다. 이런 주장을 법정에서 합니다. 국민을 얼마나 졸로 보면 이런 씨도 안 먹힐 거짓말을 태연이 하겠습니까? 그런데 그걸 또 언론이 받아쓰고요. 아무리 현행법을 다 적용해도 4조 4천억 원 중에 원금은 못 건드린다는 게 지금 추세인 것 같은데 이자와 배당만 겨우 과세할 수 있다고 합니다. 우리가 70년 동안 삼성과 이건희 일가를 봐줘도 너무 봐준 겁니다. 이자들의 이 오만함을 없애는 방법은 응징을 해야 됩니다. 그래서 세상 무서운 걸 좀 알게 해줘야 됩니다. 내가 뻥을 쳐도 무식한 국민들은 다 모르고 지나갈 거야 라는 이 오만함을 이번 이재용 2심 재판에서는 부디 한국 사회가 꼭 응징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일단 기억이 좀 가물가물하실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기억을 꺼내보면 이건희 회장의 이 비자금 계좌는 2008년 삼성 비자금 사태 때 발견됐던 계좌입니다. 1199개가 발견이 됐죠. 조준웅 특검이 맡아서 이건희에게 면죄부를 줬던 그 사건입니다.
1199개 계좌에서 모두 4조 5천억 원대의 엄청난 비자금이 저장돼 있었습니다. 그런데 당시 조준홍 특검이 이 돈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이건희가 아버지 이병철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. 이건 왜냐하면 삼성 측 주장이 그랬습니다. 그 비자금은 이건희가 조성한 비자금이 아니고 이병철의 비자금이었다는 거죠. 그리고 단지 물려받았을 뿐이다 뭐 이런 주장이었습니다. 그리고 그 주장을 특검이 그대로 받아들여줍니다. 반면에 당시에 사건을 폭로했던 김용철 변호사 주장은 그 4조 5천억 원은 횡령이었다는 겁니다. 회사 돈을 그냥 이건희 주머니에 넣었다는 거죠. 저는 이 양쪽 말 중에 어느 쪽 말이 더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하느냐. 당연히 김용철 변호사 말이 맞다고 보는 쪽입니다. 왜냐하면 일단 당시 정황이요. 특검이 수사를 제대로 안 해서 그렇지 뭐 고가의 미술품 이야기도 나오고 오만 횡령 증거가 있었어요. 그런데 특검이 그걸 뭉갰을 뿐이거든요. 그리고 저 4조 5천억 원에 육박하는 돈을 삼성이 일관되게 이병철의 비자금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. 그런데 상식적으로 그렇게 말하는 게 이건희한테 유리하지 않거든요. 왜냐하면 상속된 재산이라면 상속세를 내야 됩니다. 최소한 저 돈 중에 2조 원 이상은 국고로 귀속이 돼야 된다고요. 그런데도 삼성이 그걸 상속재산이라고 주장을 했다는 겁니다. 이제 왜 그랬을까 상상을 해봐야 됩니다. 저게 횡령한 돈이기 때문에 그랬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. 그러니까 이건희 입장에서는 최악의 경우 상속세 2조 원을 물고 끝을 내야지 정말 저 돈의 출처가 제대로 밝혀져서 횡령인 게 드러나면 정말 뭐 무기징역감이 되는 거죠. 그러니까 이건희는 2조 원대의 상속세를 무는 한이 있어도 저걸 끝까지 상속이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. 그리고 이 주장을 조준홍 특검이 그대로 받아들여서 저 돈은 횡령이 아니고 상속받은 거다 이렇게 면죄부를 줍니다. 예. 그런데 더 황당한 건 그래서 이제 저 돈 4조 5천억 원이 이병철의 비자금 계좌라고 삼성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니까 그 형이었던 이맹희 뭐 이런 사람들이 발끈한 겁니다. 야, 아버지 비자금을 왜 지가 혼자 홀라당 삼켜 나눠 갖자 이렇게 소송을 걸어요. 형제들 사이에서요. 예. 이래서 이때 아마 기억들 많이 나실 텐데 이건희가 기자들 앞에서 형을 그 양반이라고 부르고 뭐 내 얼굴도 못 쳐다봤다 하고 막 막말을 늘어놓던 시기가 바로 요 소송 때입니다. 그런데 웃긴 건 이 소송에서 재판부가 어떻게 판결을 하냐면 4조 5천억 원은 모두 원래부터 이건희 재산이었다. 그러니까 이맹희는 몫이 없다. 이렇게 판결을 내려요. 제가 그 판결을 듣고 잠깐 타임 뭔 소리야. 2008년에 특검은 그걸 상속재산이라면서 면죄부를 줬는데 이제 와서 그게 상속재산이 아니고 이건희 재산이라는 건 뭐야. 그게 이건희 재산이면 어떻게 모았는지를 밝혀내. 횡령이라는 이야기잖아. 라고 외치고 싶었지만 비자금 재판은 이미 끝이 나버렸던 거죠. 그러니까 이 과정은 한국의 사법부가 이건희 일가의 재산 지켜주느라고 재판과 특검 수사를 완전히 고무줄로 개판으로 한 겁니다. 똑같은 사건인데요. 한 바구니에 든 돈인데 이건희가 횡령 혐의를 받으면 상속재산이라고 특검이 보호를 해주고요. 상속재산이니까 나눠 갖자고 그러면은 법원이 상속재산이 아니라고 실드를 쳐줍니다. 이런 개그 콘서트가 벌어졌었던 거죠. 지금 국세청이 과세하겠다고 나선 비자금 계좌가 바로 요 계좌입니다. 그런데 이 돈이 또 한 번 사기극에 휘말려요. 2008년 비자금 사건 당시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건희와 삼성은 일관되게 이게 이병철의 돈이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. 상속재산이라는 거죠. 그러면 상식적으로 상속세를 내야 되는 겁니다. 당연히 상속세만 제대로 걷어도 2조 원 넘게 국고에 귀속시킬 수 있었습니다. 그런데 이때 상속세를 못 걷었어요. 한국 사회가요. 왜 안 걷었냐면 공소시효 문제도 있었지만 이건희가 이 돈을 전부 사회에 환원해버리겠다고 약속을 해버린 겁니다. 그러니까 이때 논란이 많았거든요. 저 돈을 공소시효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상속세를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논란을 한참 할 때인데 이건희가 갑자기 그러지 마세요. 제가 그냥 깔끔하게 환원할게요. 이러면서 상속세 문제가 완전히 덮여버린 겁니다.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다 내겠다는데 굳이 상속세를 거둘 이유가 없어져 버린 거죠. 그런데 그렇게 약속을 하고 상속세 문제를 피해간 다음에 이건희가 상속세를 냈느냐? 안 냈습니다. 그리고 이 돈을 싹 다 빼갔습니다. 그냥 돈을 들고 튄 거예요. 그러니까 이건 한마디로 말하면 4조 5천억짜리 초대형 대국민 사기극인 거죠. 그런데 이 초대형 사기가 성공을 합니다. 그래서 한국 정부는 2조 원이 넘는 상속세도 못 걷고 이제는 공소시효가 정말 완전히 지나버렸습니다.
그리고 전액을 이 일가가 다 틀고 튀는 모습을 그냥 지켜만 보고 있었던 겁니다. 국세청이 지금은요, 이건희 찾아가 봐야 소용이 없습니다. 이미 들어 누워버렸지 않습니까? 아, 물어볼 수도 없는 거예요. 아프다는데 어떻게 묻겠습니까? 그래서 지금 국세청이 할 수 있는 유일하게 남은 일이 차명 계좌에 대해서는요, 그 계좌에 받았던 이자, 배당, 요 소득에 대해서만 90%의 고율의 과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. 이걸 이번에 국세청이 한 겁니다. 그러니까 전체 4조 5천억 원이 아니고요. 4조 5천억 원에서 받았던 이자와 배당에 대한 과세만 한 겁니다. 그런데 이 이자와 배당이라는 게 얼마 안 돼요. 요즘 워낙 이자율도 낮고요. 배당도 안 주는 회사가 많아서 이자 배당 받은 거 다 조사해서 긁은 다음에 90%의 초고율 관세를 때렸더니 거둘 수 있는 돈이 1,000억 원 정도라는 겁니다. 그러니까 범죄 액수가 4조 5천억 원 이상이고요. 상속세만 제대로 걷었어도 2조 원을 받아내야 되는데 이건희의 초대형 사기가 성공을 하는 바람에 지금 한국 정부는 1,000억 원밖에 못 걷게 됐다는 거죠. 더 황당한 건 2008년 특검 당시에 알려진 비자금이 4조 5천억 원, 비자금 계좌가 1,199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후에 국세청이 조사를 해보니까 비자금 계좌 숫자가 더 불어납니다. 그래서 원래 1,199개였던 게 지금은 1,500개에 육박하고 있어요. 심지어 2008년 조준웅 특검 조사 이후에도 계속해서 삼성과 이건희는 비자금을 만들었습니다. 이게 한 260개 정도 됩니다. 예.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? 얘들은요, 삼성 비자금 사건이라는 그 엄청난 일을 겪고도 계속 비자금을 챙겨왔다는 거예요. 왜 그랬을까요? 이건 제 추정입니다만 2008년 이후에 만든 비자금 계좌도 이병철 비자금 1, 2는 없잖아요. 이병철이 이미 죽은 지가 언젠데요. 이병철이 살아있지 않는 한요. 그러면 이 말은 이건희 아니면은 이재용 그 일가가 계속해서 비자금을 만들었다는 얘기고 그 말은 다시 한 번 더 추정을 해보면 회사 돈을 지속적으로 횡령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. 저는 정말 만약에 이런 꿈을 가끔 꾸는데 무소불위의 권력을 저한테 한 석 달만 준다면 이 석 달 동안 온 국가의 수사력을 다 동원해서 이재용의 비자금 계좌를 다 털어보고 싶어요. 2008년 비자금 사건으로 그 난리를 친 아버지 이건희가 이후에도 계속 비자금 계좌를 만들었는데 이재용은 안 만들었겠냐고요. 이게 제가 근거 없이 하는 추정이 아닙니다. 김용철 변호사의 삼성을 생각한다라는 책을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. 읽어보겠습니다. 평범한 사람들의 생활을 잘 모른다는 것에 대해 이재용은 안타까워하거나 부끄러워하는 기색이 없었다. 자신에게는 보통 사람들과 다른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다. 그날 이재용은 비자금이나 차명계좌는 모든 기업이 공공연하게 갖고 있는 것인데 왜 삼성에 대해서만 문제 삼는 것인지 모르겠다. 몇 짜증스러워했다.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. 그러니까 이재용은 비자금 계좌를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이고 왜 자꾸 우리한테 시비를 거느냐면 짜증스러워했다는 사람이라는 겁니다. 그래서 저는 정말로 한번 털어보고 싶어요. 있는지 없는지요.